안녕하세요. 다산에두 원장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 분야 기사 자격증 실기 시험 Q&A 2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고 거기에서 댓글 달린 내용, 그 다음에 카페에 질문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개를 한번 대표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혹시 계산 문제 중에 계산 과정은 공백으로 두고 답만 맞게 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점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컨닝으로 우리가 답을 썼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안 작성을 보면 계산 과정 그 다음에 답이 있는데 답이 맞고 계산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답이 맞고 계산 과정을 봤을 때 이 계산 과정도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답이 틀려도 안 되고 계산 과정이 없거나 틀려도 안 됩니다. 둘 다 맞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오답이 됩니다. 두 번째, 풀이 과정에서 단위 안 쓰고 풀고 계산값에 단위 적어도 되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으신데요. 풀이 과정에도 반드시 단위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최종 답안에만 단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막 10줄이다라고 하면 풀이 과정 전부 단위를 이렇게 쓰고 할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의 단위만 맞으면 인정이 되고요. 풀이 과정에서는 써도 상관없습니다.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써야 될 곳에 안 쓰면 문제가 되는데 안 써도 될 곳에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잘 모르는데 단위를 쓰고 이런 것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만약에 풀이 과정에서 단위를 모르겠다 그럼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스트레식을 예로 들면 전압이 5.5 루트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기에서 1호사는 이런 과정을 쓰고요. 계산기 솔브로 풀어서 답만 써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답만 써도 됩니다.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계산기 기종에 솔브 기능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방정식 있죠. 방정식을 솔브로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만 써 놓으시고요. 나머지 계산을 솔브로 하시고 최종 답을 쓰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솔브로 푸는데 이것에 대한 유도 과정 있죠. 전개 과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이 허용된 계산기에 솔브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전개 과정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계산기만 꼼꼼하게 사용 잘 하시면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는 것보다 있죠. 더 좋습니다. 계산기 사용법만 확실히 숙지하신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기를 저는 또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과정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한 문제 속에 1번 소문제의 계산값이 틀릴 경우에 그 값을 이용하는 2번 소문제도 풀면 값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계산값을 맞다면 부분 점수가 인정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봅니다. 답을 보고 맞으면 계산 과정을 봐요. 답이 맞아야 계산 과정을 봅니다. 근데 만약 답이 틀리다면은 그 계산 과정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계산값을 갖고 2번 문제에 적용해서 계산했는데 1번이 틀리면 당연히 2번 문제의 계산값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답으로. 근데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이렇게 된다면은 각 문제당 정답이면은 각 소문제별로 부분 점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부분 점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쓸 때 한 개라도 틀리면 다 틀렸다고 처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분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부분 점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 이걸 포함해서 제가 지금 부분 점수에 대해서, 이게 제가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산업인력공단에 올라온 부분 점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합격률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다소 어려울 때, 특히나 합격률이 저조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점수 기준이 있는데, 야, 그거 보니까 뭐 한 개만 틀려도 다 틀렸다고 하더라. 한 개만 틀렸는데 다 틀렸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채점 기준이, 채점 자체가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합격률이 저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식적인 부분 점수 기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분 점수 관련 세부사항인데,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겁니다. 부분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이상을 기재해도 요구한 가지수까지만 채점한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있는 내용인데, 요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보세요. 지금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합니다. 광역시 이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 임의로 네 가지를 썼다면 네 번째부터는 맞다 하더라도 이것은 채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개만 쓰라고 했을 때 세 개 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광역시 이름 세 가지인데 광주와 대구는 맞고 천안은 틀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개만 맞다는 겁니다. 총 만약에 세 가지 쓰시오라고 하고 3점이다. 배점이 3점이다. 그럼 2점은 맞을 거예요. 세 가지 쓰라고 하고 만약에 6점이 배점이다. 그러면은 4점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3번까지만 채점, 따라서 1번 정답, 2번은 틀렸으니까 오답,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채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쓰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고요. 더 확실한 답을 앞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과 오답이 함께 지지된 경우는 오답 처리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쓰시오가 아니고 무엇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뭐냐고 했을 때 서울이라고 하나만 쓰면 당연히 정답이죠. 그런데 수도는 뭐라고 했을 때 명사가 하나인데 서울과 부산을 쓰면은 이것은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고 앞에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뭐를 쓰라고 했을 때 괜히 두 개 쓰면은 이것은 틀린다는 겁니다. 정답과 오답을 함께 기재한 경우는 모두 0점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가지수 요구 문제 및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된 경우는 보시면 대한민국 광역시 이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광역시 이름이고 세 가지 했을 때 세 가지니까 여기에서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번 광주, 3번 대구는 정답이 인정되고, 인천 정답이지만 2번은 천안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 세 개 중에서 두 개에 대해서는 점수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채점에 대해서는 이처럼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정답일 경우는요. 네, 근데 단답형 문제에서 정답인지 아닌지, 내가 쓴 것이 정답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몇 가지 썼을 때 몇 개를 틀렸을 때 부분 점수 몇 개를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혼동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다시 실기시험 전까지 이렇게 실기시험 관련 Q&A라고 해서 계속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준비하는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